와, 이거 폴드 4 아니야? 이거 실수로 폴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얇아? 어? 짠. 네. 갤럭시 폴드 5입니다. 이번에 발표가 됐던 제품인데 제가 뭐 구매한 제품은 아니고요. 갤럭시 사전 투고 서비스로 한번 사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받아온 제품이고 일단 첫인상만 봤을 때는 사실 갤럭시 폴드 4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처음에 실수로 갤럭시 폴드 4를 대여해 주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심스럽게 대여 제품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좀 벗기고 짠 보면 네, 이게 약간 색상이 밝은 그레이 색상 같은 것 같은데 얼핏 보면 진짜 폴드 4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를 좀 보면 이게 얇아졌네. 지난 발표된 내용을 보면서도 이 갤럭시 폴드 5가 4에 비해서 좀 얇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얇아졌네요. 이게 뭐 그 스펙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께가 접었을 때 13.3mm, 그러니까 두께가 접었을 때 요게가 13.3mm라고 해서 폴드 4가 14.2mm에서 0.8mm라고 해서 한 1mm가 좀 안 되게 줄었는데 이 잡아보니까요 확실히 슬림해졌습니다. 이 힌지 부분도 전작에 비해서 거의 일자로 붙을 만큼 딱 붙는 느낌이고요. 뭐 핫톡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냥 업그레이드 아니야 이 생각했는데 이거 와 그립감이 상당히 좋은데요. 물론 이렇게 생폰으로 깡 좋게 폴드 시리즈를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뭔가 이런 얇은 슬림함에 어울리는 케이스를 잘 쓰면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폴드 4를 만족하고 쓰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기기 변경을 생각하신다면은 분명히 이런 두께 부분도 업그레이드 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한 두께를 재보면 조심스럽게 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손상이 안 가도록 조심조심. 네, 13.9mm, 13.9mm. 네, 거의 스펙이랑 비슷한 것 같죠? 그럼 이걸 펼쳤을 때 한쪽 면이 거의 한 7mm, 8mm밖에 안 된다는 건가? 이렇게 해보면 네, 6.3mm, 6.3mm. 와, 진짜 얇네요. 폼팩터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은 엄청 두꺼운 걸 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얇은 거를 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 엔지니어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 발표한 보고는 사실 실망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뭐 바뀌는 게 없는 게 아니야 그랬는데 이게 좀 외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상당히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디자인을 좀 보면 되게 얇아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의 디자인 전체는 거의 폴드 4랑 비슷한 느낌이라서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거의 이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얇아졌다. 그리고 그 얇아졌다는 것만이 얼마나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언하건대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요. 폴드 3, 4를 다 구매했었고 폴드 5는 구매를 원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건 좀 구매해도 되겠네 이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립감 상당히 괜찮아요. 물론 저는 전제 조건이 여기에 어울리는 슬림 케이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살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거 아까워서 떨어뜨리면은 근데 이거 진짜 케이스 벗기고 쓰니까 진짜 좋습니다. 무게도 한번 재볼게요. 짠, 무게가 262g. 그래서 이게 아이폰 14 프로 맥스인데 지금 케이스를 빼놓은 상태죠. 케이스를 빼낸 아이폰 14 프로 맥스가 253g, 얘가 253g, 얘가 262g이라서 아이폰 14 프로 맥스랑 무게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크기를 좀 비교해 보면 이렇게 무게는 한 10g 정도 차이가 나고 크기는 요거만 봤을 땐 당연히 아이폰 14 프로 맥스가 더 크지만 얘는 당연히 폴드 시리즈에 넓어지죠. 이렇게 봤을 때 화면 크기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게 됩니다. 두께도 물론 이제 당연히 폴드 시리즈이기 때문에 두껍긴 한데 요 정도면은 그냥 폰으로도 쓸 수 있을 정도의 무게에 근접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저도 궁금했던 일단 이 폴더블 이제 힌지 부분은 뭐 발표를 보면은 뭐 더 좋아졌다, 그다음에 후기들은 거의 없다 이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여기 접었을 때 이 각도가 거의 안 생기는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긴 한데 그냥 요것만 봤을 때는 주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분들 후기를 보니까 주름은 폴드 2랑 폴드 4랑 거의 비슷하다 그러는데 이게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이걸 덮이는 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 정도는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UDC 같은 경우도 네, 보이죠? 네, 안 보이진 않아요. 각도상으로 봤을 때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도 폴드 4랑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성능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은 일단 긱벤치 테스트를 제가 먼저 돌려봤는데, 일단 먼저 CPU 성능. 짠!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스냅드래곤 8 제너레이션 두 번째 2 젠2라고 하죠. 그게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싱글 코어가 2050점에 멀티 코어 점수가 5372점이에요. 이 점수는 사실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점수보다 오히려 소폭 높은 걸로 좀 확인이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폰 14 프로 맥스로 측정했을 점수가 1874점에 5507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싱글 코어 점수 오히려 좀 높고, 그 다음 멀티 코어 점수 소폭 낮은 점수입니다. 1년 사이에 이 정도까지 따라잡았다는 거는 상당히 좀 훌륭하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 특히 프리미엄 제품군들이 아이폰 시리즈에 비해서 점수가 상당히 낮아서 많이 놀림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이 칩셋을 만든 퀄컴의 뭐 역작이기도 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되게 기념비적인 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GPU 점수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짠, 네, 그래픽 점수가 나왔습니다. 9413점으로 뭐 나쁘진 않은 점수인 것 같은데, 확실히 이 그래픽 점수에 있어서만큼은 아직은 애플 쪽의 제품군들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한 생각이 들어요. 아이폰 14 프로 맥스가 15,000점 정도가 나왔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이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폼팩터가 아예 OS가 다른 기종이다 보니까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많이 따라갈 길이 좀 멀었다 생각이 들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3D 마크 테스트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3D 마크 테스트를 돌리면서 한번 발열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써보니까 분명히 다른 분들 리뷰를 봤을 때는 이게 성능이 좋아지면서 발열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좀 뜨끈뜨끈하긴 하거든요. 뭐 엄청 뜨겁다는 생각은 아니고 좀 뜨끈뜨끈하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 3D 마크 테스트를 하면서 한번 발열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D 마크 테스트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은 상당히 부드럽게 잘 나와요. 그래서 FPS도 거의 한 70, 60 정도 유지가 돼서 고성능 게임이나 아니면 그래픽이 좋은 영상들을 볼 때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부드럽게 잘 플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면, 이 테스트가 좀 진행이 돼 끝난 시점이긴 한데 약 한 46도 정도가 전면부에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뒷면을 봤을 땐 44도 정도 측정이 되는데, 재밌는 점은 지금 테스트를 하다가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저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네, Your device is too powerful for this test. Recommend using wide life. 이게 이 테스트를 하기에는 이게 성능이 너무 좋아서 오버롤 스코어 체크에 적합하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거 보면은 이 와이드 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 이런 메시지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생겼군요. 자, 그래서 와이드 라이프 익스트림 테스트의 발열은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40도. 이게 스트레스가 좀 더 심한 것 같은데 프레임이 일단 좀 낮죠? 24프레임, 23프레임 정도까지 낮아서 좀 더 성능을 많이 쓸 것 같은데, 42도 정도, 43도 정도 측정이 되는 것 같고, 뒷면으로 가면 좀 더 뜨거운 것 같거든요. 이쪽이 좀 뜨끈뜨끈해요. 뜨끈뜨끈한데 이렇게 엄청 뜨거운 것 같지는 않고, 이때는 한 45도 정도, 45도. 네, 그래서 발열도 사실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진 않지 않나 이 생각이 들긴 듭니다. 따끈따끈하긴 한데 일단 성능 자체를 많이 개선한 것 치고는 그래도 발열도 어느 정도 제어를 하고 있고, 여기 따끈따끈한 수준이 뜨거운데 여기 좀 45도? 45도 맞아? 다시 한번 찍어보면 45도 맞나? 뜨거운데? 네, 45도. 발열이 좀 없진 않아요. 그래서 뭐 고성능 게임을 즐기시거나 할 때는 분명히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점수가 몇 점이 나올지 좀 두고 보도록 할게요. 네, 점수가 나왔습니다. 점수가 이렇게 나왔네요. 루프를 여러 차례 해서 3299점이 나왔는데, 이게 예전에는 뭐 다른 기기들이랑 좀 비교했었던 것 같은데 약간 형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어느 정도 점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괜찮은 점수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요건 지금 보는 법을 좀 제가 헷갈리네요. 여기서 보면은 와이드 라이프 체크는 불가능했고 스트레스 테스트는 3299점인데 이게 컴페어이군요. 자, 컴페어로 들어가 보면 익스트림을 가면은 제 점수가 3000 몇 점이었지? 3299점이니까 점수는 한 요 정도?
아이폰 14 프로 맥스 정도의 점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S 상급 시리즈보다는 좀 낮은 S24 울트라보다는 좀 낮은 점수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같은 칩셋이긴 한데 얘가 아무래도 좀 폴드 시리즈다 보니까 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게임 플레이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폰에 성능 테스트할 때 이 원신 게임 플레이 해보는데 뭐 처음에 초기에 설치하고 업데이트하는 미리 해놨거든요. 이건 좀 상당히 빨리 되더라고요. 과거에 폴드 3만 해도 좀 느렸었는데 폴드 4부터는 상당히 빠른 것 같고, 이 사운드를 좀 들을 수가 있는데 뭐 사운드도 폴드 4 때처럼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딱히 폴드 4가 더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다. 네, 이 정도는 훌륭하죠. 사실 폴드 4 자체도 성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드라마틱하게 게임을 즐길 때 성능 차이가 크게 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게임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플레이가 될 것 같고, 당연히 접어서도 게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 폴드 4를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좀 더 그립감은 좋죠. 네,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즐겼을 때 훨씬 더 그립감이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폴드 4 때보다는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좀 길이가 좀 더 길어진 느낌이 들긴 들거든요. 확실히 지금 폴드 4랑 비교해서 대봉은 아니라서 확실하진 않은데, 네, 게임을 즐기는 부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 시청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사실 전반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화질도 괜찮고 영상을 보기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사운드도 괜찮고, 확실히 이게 폴드 시리즈는 이런 영상을 볼 때 확실히 화면이 크다 보니까 아주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폴드 시리즈다 보니까 이렇게 갤럭시 S펜, 폴드 전용 펜이죠. 이걸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필기도 좀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폴드 시리즈에서 S펜을 좀 잘 쓰는 편이 아니라서 기본적인 기능 외에는 잘 사용을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삼성 노트로 들어가서 폴드 5 좋아요. 사실 이 부분도 폴드 4 때부터 사실은 상당히 괜찮았었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폴드 시리즈는 아무래도 여기 내부가 접히는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 특징상 여기다 종이 질감 필름 같은 걸 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좀 개선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래도 충분히 필기 정도는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지금 전 아직 못 써봤지만 이번엔 폴드 5 전용 갤럭시 S펜 약간 작은 사이즈에 넣을 수 있는 전용 케이스가 나온다고 하니까 폴드 시리즈를 쓰면서 필기도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액세서리도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카메라를 좀 살펴보면, 제가 사실 카메라에 대한 부분은 뭐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가 않아서 제대로 좀 확인해 보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뚜렷하게 좋다기보다는 그냥 괜찮은 정도라는 느낌이 들고, 이 부분은 뭐 사용해보면 제가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더 리뷰를 해보고 아니면 다른 리뷰어분들이 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진 리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폴드 4 때도 느낀 건데 사진이 나쁘진 않은데 이걸 사진을 주력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폴드 5도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UDC 부분 좀 궁금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UDC죠? 네. 폴드 4 때에 비해서는 좀 더 화질이 괜찮아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지금 카메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촬영을 할 때는 이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봤을 때 UDC 부분도 약간 소폭 개선이 있었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살펴본 갤럭시 폴드 5였는데요. 사실 이걸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생각은, 이 발표만 보고는 야 이거 거의 그냥 갤럭시 폴드 4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제품은 만져보고 실제로 평가를 해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을 조금 반성했어요. 발표만 보고 이거 갤럭시 폴드 4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야? 이걸 굳이 누가 사? 왜 가격이 더 10만 원을 비싸졌어?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마 가격이 200만 원 초반대, 210만 원인가 정도 구매가 가능할 수가 있죠. 가장 낮은 사양이. 그래서 왜 비싸졌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확실히 갤럭시 시리즈, 그 중에서 폴드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 욕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직접 만져보면. 이 두께가 약간 얇아지고 좀 가벼워진 게, 그 조금이라는 게 실제로 만져봤을 때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고, 갤럭시 폴드 시리즈를 만족하고 쓰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괜찮은 업그레이드, 뭐 업그레이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충분히 업그레이드고 폴드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잘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저도 원래는 이거는 이번에 폴드 5는 구매 생각이 좀 없었는데, 이렇게 투고 서비스를 이용해서 써보니까 사전 예약 때 주문을 좀 해볼까? 지금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 폴드 5 시리즈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근처 매장이나 아니면 체험존에 가서 꼭 한번 만져보시고 판단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